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귀엽죠? 우리 신도분이 바쁘다 해가지고 집에 잠깐 맡기고 가셨어요. 이 강아지가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이 강아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들 신당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 한 마리씩은 이제 다들 키우시는데, 저는 저 혼자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별로 안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JMS, 이것이 한창 유행이고,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가 이제 나왔다고 이제 뭐 선언도 하고 뭐 이야기도 쏟아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뇌와 이제 교육에 관련된 그러한 영상을 조금 찍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세뇌와 교육의 프로세스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결과치가 달라요. 그 결과치가 뭐가 다르냐? 예전 영상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교육은 그 혜택이 교육받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학생들한테 그 모든 혜택이 다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의 80에서 90%는.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워서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합격하거나 입시 공부 아니면 취업 준비생 아니면 자격증 공부,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은 이제 공부를 해서 거기에 합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내가 다 받잖아요. 물론 그 선생님도 명성을 떨칠 수는 있겠죠. 많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워가지고 이제 서울대 합격을 했다, 아니면 뭐 약학대학에 합격을 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다, 뭐 등등 이런 것이 있겠지만, 아무튼 교육은 대부분의 혜택은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한테 돌아가고요. 세뇌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혜택이 교주한테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득이 어느 곳에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교육과 세뇌의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모임이라는 공간은 교육과 세뇌가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독서 모임, 공부 모임, 기도 모임 등등등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속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 모임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일반인 분들은 무당들이 하시는 기도 모임이나 기도 여행이나 이런 거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뇌가 될 가능성이 더더욱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특히나 JMS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더욱 심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72시간 정도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뇌가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 워크숍을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창문 다 가려요. 다 가리고 그쪽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좋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게 좋은 줄 알아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세뇌가 돼요. 우리가 세뇌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이상하거나 정말 뭐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 세뇌는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의 바로 이웃처럼, 또는 정말 친근하게 다가와요.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나를 그쪽에 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흠뻑 젖으면 무겁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짜주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서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 무당이 가진 힘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다단계에 빠졌대요. 분명히 내가 봐도 이 다단계에 들어가면 돈을 못 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뻔한데도 계속 그걸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자고 해가지고 점을 봤대요. 근데 그 무당분이, 야, 너 돈 못 벌어, 너 돈 다 까먹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세뇌가 딱 풀려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단계를 안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당의 이 언어는, 말은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사람을 죽이는 말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교육과 세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동들한테 자꾸 무엇을 찾아야 된다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세뇌란 말이에요. 그것도 세뇌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세뇌예요. 왜? 답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
똑같은 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애동 분들한테는 차라리 혼자서 가라. 내가 돈을 주고 딱 그 단계까지만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혼자서 이 무속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 세뇌가 잘 안 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가 잘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또 가스라이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또 만들어요. 네. 처음에는 친근하게, 그래서 흠뻑적게, 거기서 도저히 탈출을 못하게끔 만들고, 어떠한 탈출 시도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가스라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너무 지쳐 있어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감, 아니면 도저히 그 힘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는 않았어요. 사실 보진 않았지만 뉴스나 이런 것에 매체를 통해서 워낙 많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KBS에도 뭐 있었고, 뭐 연예인도 있었고, 지금은 뭐 엄마가 거기 있었고, 저는 여기 태어난, 자기는 지금 성수동 카페를 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분도 있고, 글을 올린 분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 결과를 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교육과 세뇌는 이렇게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우리가 세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상하게 세뇌를 하거나 정말 강압적으로 세뇌를 하거나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다 널 위한 거야. 예.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하는 말도 세뇌예요. 결과론적으로 세뇌예요. 하지만 그 혜택이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나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대부분 무당분들도 아니면 다른 옆에 선생님들도 다 너 잘 되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혜택을 내가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뇌가 돼요. 우리가 어떠한 애동이 구슬대 오면 나한테 500만 원 떼줄게. 너가 1,500만 원, 너가 2,000에 받아오면 내가 나한테 500을 떼주고, 너가 1,500을 받아오면 내가 나한테 250을 떼줄게. 이것도 결국엔 다단계고 결국엔 세뇌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다 세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경문을 외우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세뇌예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세뇌예요. 몸의 기억으로 박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힘은 결과론적으로 내가 발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제갓집에 어떠한 일들이 풀려져 나가게끔 만들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내게 아니고 그 혜택이 제갓집한테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그것을 핑계로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정말 많이 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세뇌가 되는 거죠. 교주가 되는 거고. 교주는 결과론적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신도들한테 빨대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피가 한 방울도 안 남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는 버리고 또 다른 빨대꽂이를 찾아 떠나게 되죠. 그게 흔히 그래서 제가 점집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도한 신선생님의 요구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무속의 세계에도 성적인 것들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게 굴러가는지 정말 이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저는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만 하더라도 정말 책 한 권은 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세뇌를 당했던 사람의 말은, 이 선생님이 굿도 못하고 뭘도 못하는데 이 영은 진짜 잘 봐, 그렇기 때문에 나 이 선생님 말을 믿고 그냥 구슬할 거야. 이거 세뇌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해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다 세뇌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세뇌를 안 나가려면 내가 그 영역에 자꾸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자꾸 그 영역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게 돼요. 그 JMS도 보면 처음에는 뭐 교회 얘기하고 뭐 공부 같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기도 모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더 큰데
그 교주되는 사람들한테 뭐 시집을 가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다고 이제 뉴스에서 읽었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점진적 발전을 하게 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의 인연,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마지못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미국에 이제 어떤 FBI가 이제 세뇌 집단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뉴스나 안 좋은 이야기를 자기한테 무조건 다 들려달래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옆집 사람처럼 친근하고 착하거든요. 그런 이미지면 이 사람들이 세뇌를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단계를 한단 말이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빠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세뇌를 하고 조직적으로 점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래야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뇌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빠져나가기는 어려워요. 왜? 정말 잘해줬던 사람들이 적이 되거나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 사람들과 관계성이 끊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걸 또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여기에 정말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나의 삶과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해왔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다 세뇌예요. 하지만 이 세뇌라는 것이 무서운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세뇌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세뇌를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JM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교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모두 그냥 갖다 바치고 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삶은 내 거여야 되고 나의 조상님도 내가 받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타인이 해석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물론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말을 신뢰를 하려면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고 어떠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도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멀리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좋은 얘기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인 어떠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찾고 많은 정보를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치들이 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생각에 빠져드는 것도 결국엔 자기 세뇌예요. 근데 그 혜택이 나한테 많이 돌아오고 결과론적으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간다 그러면 그것은 세뇌라기보다는 자기 교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기 학습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갑자기 안 기르던 이 강아지를 갑자기 맡게 돼가지고 지금 영상 찍기가 뭐 얘도 봐야 되고 이 영상도 찍어야 되고 하니까 조금은 이제 뭐 원래 좀 버벅버벅 그랬으니까 다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튼 교육과 세뇌는 딱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혜택이 교주한테 가느냐, 그 혜택이 나한테도 많이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 세뇌는 달라지게 된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괜찮겠지. 그냥 독서 모임이지. 그건 무슨 모임이지. 무슨 모임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다 세뇌의 소규모 컬트 세뇌 집단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세뇌시킬 때 공부라는 모임을 내가 공부를 해줄게. 같이 공부를 하자라는 그런 스터디 모임을 시작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내 느낌을 정말 믿어야 내가 이건 좀 싸한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신 선생님하고도 그렇고 내가 조사님하고의 소통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도 다 아니다 싶으면 다 허주거나 잡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불필요한 건 없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가림에 대해서
예, 조금 가림이라는 것도 구분이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내가 구분을 하는 게 내 기준에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조상님은. 예, 그것도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아지가 갑자기 짖어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